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털어놓을 것이 많지 않아 여기 끄적입니다. 저는 진주에 사는 31살입니다. 와이프와 동갑이고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임신했을 때도 제가 일 끝나고 돌아와서 먹고 싶다는 거 사주거나 저녁을 해주거나 했습니다. 태교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태교 여행도 같이 다녀왔죠. 그런 걸로 부족하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고,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 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에 자주 회식이라며 외출을 했어요. 오랜만에 육아를 벗어나 일하는 아내.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남자가 생겼나 하는 의심도 했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설마 그런 짓을 할까 생각했어요. 올해 3월 아이가 2돌 되기 며칠 전에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키스마크 잘 가려라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길래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 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서 전화 끊고 전화기를 던져버리더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하는 겁니다. 숨이요? 숨은 제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와이프는 대기업 주간 야간하는 회사에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에서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했어요. 와이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것,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자체도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 거죠.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면서 혼자 둘게 뒀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목격한 그 일 있고 난 후 와이프는 또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말다툼이 있었고,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라고요. 아내가 출근하기 힘들 것 같아 얼마 전에 티볼리 한 대도 큰맘 먹고 선물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와이프 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키스 소리, 신음 소리 등 2~3시간 찍혀 있고, 아내의 제왕절개한 상처를 보고 남자가 자기는 머리가 커서 자기 엄마도 제왕절개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정말 그런 장면 안 보시길 바라지만 안 보시면 모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가에 제가 블랙박스에서 본 걸 다 말하고 보여드렸죠. 장모님은 그제서야 딸아이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한테 전화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 전부터 저한테 바람 피면 이혼이다 라고 말한 여자라, 이혼이지. 네가 한 짓은 지금 간통이야. 너는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간통죄 없어졌다고 더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정말 또라이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애 시절에도 와이프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 같네요. 그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무안 주는 건 예사고,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전화 걸어서는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라.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어요.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 갈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집에 혼자 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이게 참...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또 모였습니다. 분명 와이프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모임하는 전날 갑자기 말을 바꿔 임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저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깐 재밌냐고,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저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고 특히 제 부모님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그 여자 입장에선 시댁이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며느리 잡는 시댁?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와이프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전화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결혼식 전 직장이 서울이라 청첩장 돌리러 올라갔을 때 서울까지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화를 내며 버스 타고 갈 거라고 터미널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누나가 가서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있었고요. 아이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어요. 아이 태아 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에 아이 넣질 않아 무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한 달에 월 2, 300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을 74만원치 샀더라고요. 참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거거든요.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 빌린 뒤에 양다리 걸친 거 들켜서 퇴사 후 잠수 타버렸대요. 삼금융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 년놈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서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모정이라는 게 여자에게 생긴다는데 와이프는 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엄마가 봐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토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막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뛰며 잘 놀고 있는 애를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왜 그랬는지 그냥 애 다리를 걸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애가 침대에서 잘못 떨어져 피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울지 마 하면서 그냥 TV 보러 가더군요. 참. 애가 밖에서 넘어져서 까져도 놀라지도 않고요. 이게 애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불륜 후의 와이프의 행동은 절 완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간통죄 없어졌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 바람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만 들었지 내 마누라가 그럴 줄이야. 그렇죠. 저 정도는 돼야 지 자식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거겠죠? 무슨 생각에선지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더 나쁠 것도 없었던 차라 일단 오케이 하고 조건 제시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이것저것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또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 오기 전에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법원에서도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니 저도 적응이란 게 됐는지 전 이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아프겠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아이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세상 부모 다 그렇겠지만 제 아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다행히 결과는 제 친자가 맞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을 저는 미련하게 좋아서 그러겠지 하며 넘긴 건 사실입니다. 그게 죄라면 죄네요. 결혼하게 된 건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넘어갈 때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28살이라면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과거는 나중에 그 여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협의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소송으로 가도 재산 분할해야 된다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재산 분할 안 하고 위자료 대신 빚은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공증받고 협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는 이달 초에 소송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소송장 주소 보정해서 회사로 날아갑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이 글을 쓸 때 정말 심란하고 나쁜 생각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혼하는 기간 동안 저 자신에게 여유로운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바람난 그놈은 작년에 군대 전역한 놈입니다.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놨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하나는 빠진 것 같은 그놈이 그 여자와 함께 산다니. 왠지 모르게 그 자체가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랑 살아봐라 이놈아. 네 골수까지 다 빼먹을 거다. 그냥 이런 생각이 저를 좀 여유롭고 마음이 낮게 만듭니다. 나쁜 생각 많이 하지 않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맞겠죠? 부모님께 아이는 제가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애를 남자 혼자 어떻게 키우냐며 부모님이 키워주신다고 하셔서 결국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고맙고 죄송하네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악 물고 버티려고 합니다. 처음엔 글에 욕도 있고 해서 이 글을 괜히 쓴 거였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응원 주신 많은 분들 정말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도 아이도 부모님도 잘 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